이혼한 사람들끼리 자녀 있는 이혼한 사람들끼리 재혼해가지고 아이를 낳았어요. 그럼, 야, 아니 너희랑 내 애랑 합쳐서 우리 애를 때려 그런데잖아. 그렇게 복잡해질 줄. 트럼프와 카멜라 해리스 간의 이제 대선 후보 간의 토론회가 토론이 있었죠. 카멜라 해리스가 아주 능수능란하게 토론을 잘 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해리스와 관련해서 네. 그동안 트럼프는 많이 공격을 했어요. 네. 실제로 그 생물학적인 자녀가 없는 사람이 그렇죠. 어떻게 미래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미래 미국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제 해리스는 사실 그 자녀가 둘이 있는 따고 늘 얘기를 한대요. 이혼남과 왜냐면 함께 그렇죠. 결혼을 해서 이제 가정을 이뤘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가정이 그러면 서먹서먹하고 좀 불화가 있느냐? 그게 아니고 아주 화목하다는 거예요. 너무 잘 지낸대요. 그 전처가 그렇게 해리스를 지지한대요. 그러니까 딸도 그렇고. 딸도 그렇고 예. 마멜라라는 말이 있어요. 마멜라. 예. 아이들이 그 엄마를 부를 때 맘과 카멜라를 합쳐서 마멜라로 호칭을 하면서 그렇게 따르고 지원한다는 거 너무 아니에요? 시원해. 너무 그러니까 좋아하네요. 이제 새로운 이 가정 형태가 정착돼 있고 그렇게 해서 애정을 갖고 이제 가정을 관리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그래서 새삼스럽게 이런 걸 칭할 때 이제 복합 가정이다 이런 말을 하더군요. 맞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없는 말일 수 있는데 미국에서는 블렌디드 패밀리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사는 집들이 좀 가끔 있어요. 가끔. 그런데 저렇게까지 지지하고 사이좋고 이러기는 사실은 쉽지는 않은데 보니까 모든 사람이 근데 그렇게 볼 때 어떻게 보겠어요? 카메라를 대단하게 보죠. 그런데 이제 네. 복합 가정은 또 이제 이혼과 재혼이 증가하는 사회는 뭐 당연히 이 복합 가정이 많을 수밖에요. 받아들여야 되는 현실이죠. 전통적인 가족 구조에서 벗어나서 이제 새롭게 형성된 가족 형태인데 각기 다른 가정에서 온 구성원들이 함께 살아가는 이제 공동체잖아요. 네.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부모가 다른 아이들의 시각으로 본다고 하면은 서로 오리진은 달라도 함께 모여서 가정이라는 이름으로 그 지붕 아래서 함께 잘 살아내는 새로운 문화가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부모 가정, 재혼 가정 그리고 다양한 형태 이런 가족들이 이제 포함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도 쉬운 일을 저렇게 사이좋기가 쉽지는 않은데 보니까 이게 그 해리스 남편이 그 전처와 이혼한 이유가 사람들이 이 카멜라 해리스 때문에 이혼을 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전혀 그게 아니라 그 해리스의 남편도 아예 고백을 다 했대요. 이번에 해리스가 나오면서 자기가 부인하고 결혼 생활을 유지한 16년째 그 부인이 불륜을 저질러서 그때 합의하에 이혼을 하고 혼자 오래 지내다가 해리스를 한국에서 말하는 소개팅, 그걸 블라인드 데이트라고 그러는데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소개를 받아서 서로의 너무 첫눈에 반해서 연애하다가 결혼했는데 그 해리스 남편의 전처는 오히려 재혼 상대가 해리스 같은 여자였던 거를 너무 좋아했대요. 오히려 이제 남이 되고 나니까 기왕이면 좋은 사람이랑 재혼을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그리고 아이들도 아빠한테 가면은 해리스가 너무 잘해주고. 그러니까 아이들도 잘 따라 그러니까 자기는 훨씬 더 좋았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가정이 쉽게 이렇게 융화가 됐던 것 같아요. 아이들도 그렇고. 그렇군요. 예. 그렇게 지내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복합 가정은 소위 블렌디드 패밀리 이거는 네. 전통적인 가족 관계보다 더 복잡하고 다층적인 상호작용. 그렇죠. 말이 좀 어렵습니까? 하여튼 그런 특성을 갖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상호 이제 그 구성원들끼리 네. 진심으로 좋아해주고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지원해주고 하는 이 정서적인 유대감을 만들어내는 게 이제 제일 큰 문제가 아니겠어요? 그렇죠. 서로 미워한다든가 서로 다른 점을 얘기한다든가 또 너무 그거를 시기 질투가 심해 재혼했는데 저쪽 집안에 어떻게 해주면 어떡하나 막 이런 게 보일 수 있어요. 제 주변에도 사실 이혼한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걸 보거든요. 그러면은 뭐 전처가 애를 키우는데 남편이 뭐 이렇게 그 애들을 너무 잘해준다든지 그 양육비나 이런 거를 신경이 너무 그쪽으로 가거나 그러면 굉장히 속상해 하더라고요.
그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사실 현실이 되면은. 근데 그것도 기본 자세가, 네. 네? 기본 자세가 과거에 중점을 두어서 너는 어떻게 습성을 그렇게 들였니? 너는 엄마한테 혹은 전 아빠한테 어떻게 교육받았길래 그런 언어를 쓰니? 뭐 이렇게 과거 집착. 또 과거 중심적인 사고를 떨쳐버리지 않으면 미래로 가야 될 아이들한테 얼마나 나쁜 영향을 미치겠어요. 그러니까 과거는 덜고 이제 우리 아이들이 자라면서 성장해야 될 미래에 중점을 두어서 서로 대화하고 교제하고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것 같아요. 그래서 자녀들과의 관계 형성이 관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부모뿐만이 아니라 네. 새롭게 만나는 형제 자매도 있지 않겠어요? 각각. 그렇죠. 각각 자녀가 있으면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예전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이혼한 사람들끼리 자녀 있는 이혼한 사람들끼리 재혼해가지고 아이를 낳았어요. 그럼, 야, 아니 너희 애랑 내 애랑 합쳐서 우리 애를 때려 그런데잖아요. 그러네. 아, 그게 네 애랑 내 애랑 합쳐서 우리 애를 때려. 아니, 누굴 내고 그렇게 복잡해질 정도로 자녀 관계가 힘들죠. 복합 가정에서. 제가 가까운 분들 중에서도 너무 많이 봤어요. 그리고 복합 가정이 아니라 해리스 같이 싱글인 아가씨가 재혼을 하면서 나는 정말 아이도 안 낳을 거야. 당신 아이만 너무 잘 봐줄게.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막상 현실이 돼버리니까 쉽지 않더래요. 정말 쉽지 않더래요. 이렇게 해서 재혼한 친구가 있었는데 재혼을 하고 보니까 정말 쉽지 않더래요. 뇌가 아닌 사람을 보는 게 쉽지 않더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왜냐면 말을 계속 예쁜 애만 아니잖아요. 생활을 하면은 정말 그냥 말도 안 듣고 속상하기도 하고 좀 반항기도 있고 이러니까 그게 되게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내 배 아파서 낳게 되면 미우나 고우나 내 새끼인데 네. 그게 아닌데 이제 무한 사랑을 줘야 되는 상황이 되면 얼마나 속에 갈등이 많겠어요. 그럼요. 또 참아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고충을 감내하고 잘 극복하고. 그리고 가정이 생겼는데 그 아이의 양에 대한 교육비나 양육비가 좀 지나치게 지출이 커요. 그러면 이쪽에서 또 문제가 되는 그러네.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재혼이라는 게 참 쉽지 않은데 그 성공적인 재혼을 한 것 같아요. 헬스 이런 이제 남편. 아니 근데 그 자녀와의 관계 형성이라는 측면에서 내가 아주 친하게 지내는 네. 친구의 케이스가 하나 있어요. 각각 두 자녀가 있었는데 둘이 결합을 했어. 근데 그 아이들이 정말 우애 좋게 지내대. 물론 다 장성을 해서 이제 성인이 된 상태에서 만났지만 함께 밥 먹고 함께 놀러 가고 함께 무슨 프로젝트도 하고 아이들이 그렇게 지내니까 부모가 바라보는 눈이 얼마나 흐뭇하고 따뜻하겠어요. 그렇죠. 그것도 둘이 괜찮아요. 요만한 갈등도 노출 안 하고 해주니까 정말 고맙고 감사한 일이지. 자녀들이 참 예쁘게 잘 자랐네요. 그러니까 예. 그거 보니까 아이고 참 또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구름처럼 이게 뭉게구름처럼 일어나는 거예요. 괜찮더라고, 좋더라고.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은 데도 있겠죠. 그렇죠. 대부분이 서로- 사실은 그렇죠. 대부분. 서로 반목하고 좀 눈 흘기고 돌아서서 싸한 분위기 풍기고 그러면 서로 만나서 밥 먹고 이렇게 하기가 좋겠어요. 친형제들도 막 싸워서 안 보고 그러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 속에서 제일 행복한 게 해리스 남편이 아닌가. 이제 해리스도. 퍼스트 젠틀맨 효시 될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것도. 정말 그런 역할도 잘 할 것 같은 느낌은 받고 있어요. 근데 이제 두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런 가정에 뭐 그렇게 자녀들 간의 문제, 그 말고는 또 경제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요. 경제의 문제가 어떻게 보면 가장 클 수도 있어요. 일단 아이들이 늘잖아. 늘면 일단 양육 기관에 있는 어린 아이들이라면 그 양육 비용이 많이 그럼요. 들어가고 또 제일 크죠. 각각 데리고 왔다면은 지출이 2배로 들어야 되는 거고. 그럼요. 그러니까 재정적 책임을 크게 이제 떠안아야 되는 문제도 있을 거예요. 이게 저도 제가 싱글일 때 네. 저희 조카가 너무 예뻐요. 너무 예쁘고 정말 계획에선 다 해줄 것 같은데 제 애가 생기잖아요. 그럼 조카 약간 찬밥이에요. 솔직히 그게 사람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원래 사람이 예, 그래서 저는 저 해리스도 지금 현재 어쨌든 자기 아이가 없으니까 저렇게도 가능하겠지만 저것도 쉽지는 않은 일이죠. 정말로 쉽지 않은 일인데
애를 낳았으면 또 어떻게 됐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그렇게 잘 지내고 있으니 그거 자체만으로도 미국에서는 굉장히 호감 표시를 많이 할 거예요. 해리스 쪽으로. 특히 여성분들. 특별히 그 가정 안에서 서로 우애하고 사랑하고 이런 표현이 흐뭇하게 나온다고 하니 그렇게 전해지는 말 듣고 있으면 야, 심리적 적응이 잘 되고 또 정서적으로 안정화돼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니까 그 좋은 모델이 되는 것 같아요. 그 해리스에 대해서 막 누가 비방하면은 해리스 그 남편의 그 전처와 아이들이 다 막아준대요. 그 정도로 너무 열렬한 지지자들이래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또 해리스의 능력이라고. 능력이에요. 할 수 있어요. 멋있잖아요. 정책 능력이지. 네, 멋있어요. 저는 복합 가정이란 말 우리가 이제 일반화돼서 많이 쓰는 말은 아니었지만 우리 사회를 이제 들여다보면은 그렇게 생경한 얘기도 아니야. 이게 벌써 이제 주변에 맞습니다. 많고. 예. 지금 저런 단어를 안 써서일 뿐이지 우리나라에도 상당히 많아요, 저런 가정이. 예. 긍정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다양한 가족 경험을 통한 포용력이 증대된다는 그렇죠. 측면. 예. 그러니까 가족은 그냥 단순하게 같은 엄마, 같은 아버지 밑에서 맨날 아웅다웅 하면서 사탕 뺏어 먹고 서로 자라던 형제들 간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라가지고 이렇게 만나니 서로 배려하고 다른 경험을 서로 존중해주고 이런 노력이 이제 성숙하게 이루어져야 되잖아. 그럼요. 가정 속에서. 예. 그러니까 좀 마음이 좀 더 커질 것 같죠, 아이들이. 좀 더 성숙하고. 성숙해지겠지. 배려하고 뭐 자기가 또 욕심껏만 하던 것도 좀 참아야 되는 게 있을 것이고 또 가정 속에서 많은 경험을 할 것 같아요. 가정 형성으로만으로도. 그리고 이제 가족의 유연성도 증대될 거예요. 그렇죠. 유연해지지. 무슨 사안에 대해서 야 이럴 수도 있는 거야. 또 안 그럴 수도 있는 거야 하는 생각이 반드시 너 이거 아니면 안 돼 하고서 말하던 습관도 좀 바꿔야 되고. 네, 음. 맞습니다. 예. 또 사람이 이제 사회생활을 하는데 그 영향도 받을 수 있겠다 생각이 돼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융통성도 생기고 그런 면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복합가정 속에서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그 복합가정의 미래 이런 측면에서 보면 하나의 사회 현상이다 이거는 이게 옳다 그르다 이렇게 표현할 일이 아니고 사회 트렌드가 그러하니 또 이제 이혼이 있고 재혼이 있고 그러면 당연히 복합가정이 수도 늘고 우리 주변에 이제 뿌리를 내릴 텐데 이걸 어떤 뭐 고정관념을 갖고 부정적으로 보거나 경계의 눈으로 보거나 그럴 필요 없이 이걸 포용하는 사회적인 그 포용력이 좀 높아져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복합가정은 현대 사회에서 점점 더 중요한 가족 형태로 자리를 잡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거 너무 멀리하거나 손가락질하는 마음으로 바라보지 않도록 자신을 좀 유연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네. 이혼과 재혼이 뭐 이제는 예전 같이 그야말로 검은고리 팥뿌리 이런 가정이 생각보다 많아지질 않고 이혼과 재혼을 통해서 새로운 가정 형태가 나타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현실이죠. 복합가족이라는 게. 또 자녀들도 어떻게 보면은 내 것만 고집할 수 있잖아요. 한 가정에서 자라면. 그러니까. 그런 복합가족 속에서 조금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고 하는 거를 통해서 좀 더 사회성이 일찍 길러질 수 있어요. 좋은 면을 바라보면은 좋은 면이 많이 생길 수 있는 가족 형태예요, 또. 그러니 이렇게 다양한 가족 형태가 이제 사회가 발달할수록 생기는데 그 속에서 어쨌든 장점을 취해서 저 해리스처럼 예. 이제 세계 최초의 미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까지 될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나는 복합 가족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다양한 가족 속에서 좀 더 훌륭한 사람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케이. 네. 오늘 또 생경한 줄 알았더니 말씀 나누고 보니까 벌써 우리 사회에 그냥 평범한 얘기인 것 같네요. 가만 생각해보면 주변에 사실 복합가정이라는 얘기가 우리나라에서 찾으면은 인터넷에도 잘 안 나와요. 그런데 미국에는 있어요. 영어로도 블렌디드 패밀리라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해리스를 통해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아셨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성공적인 가족으로 이끌어야 되는 게 일단은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복합 가정의 형태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 가정의 형태가 어쨌든 간에 좀 더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으로 이끄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시고 이제 자녀들과 함께 가정을 이끄실 때 좀 더 도움이 되셨으면 다양한 가정 형태에서 도움이 되셨으면 해서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네, 가을이 왔습니다. 만끽하시는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